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장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10% 하락한 2975.0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5% 내린 2387.45를 기록했고 최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던 나스닥 지수는 6025.23으로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6월물은 전날보다 0.12% 상승한 배럴당 49달러 6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장중 증시가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0.2% 하락한 1264달러 2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4월 10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선 1차 투표 후 이틀간 4.3% 이상 상승했던 프랑스 파리 증시의 카크 40 지수는 이날도 0.19% 올랐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도 0.18% 올랐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05%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장중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막판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의회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된 만큼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요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의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앞두고 코스피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5% 올라서 22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6년 만에 2200선을 밟은 거고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2228포인트까지 약 20포인트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SK하이닉스가 2.5% 또 현대차가 4% 이상 급등한 것이 지수 상승에 힘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코스닥도 0.4% 올라서 6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이틀째 상승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이슈 분석 도와드립니다. 4월 27일 목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주요 경제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라운드 1부터 살펴보시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번 세제 개편안은 미국의 역사상 최대 감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발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여쭤볼까요? 네, 규모 감세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게 신화적인
그런 거지 이게 팩트로 이거 현실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예. 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현재 35%의 법인세거든요, 미국이. 근데 지금 이걸 15%까지 낮추겠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뭐 들었으니까 익숙했었는데 일단 개인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소득세율이 최고 39.6%인데요. 이거를 15%까지 내리겠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35%의 세율을 지금 적용받고 있는 지금 해외 지금 현재 그 자금들을 이 기업의 소득을 본국으로 환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소환했을 때 그 세율을 낮춰서 지금 현재 뭐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세율은 미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소득 세율이 누진 구간을 지금 7개였는데 3개로 줄인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자들은 정말 좋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자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세안이다. 그리고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나머지 국민들이 이걸 나눠서 내야 되지 않냐. 예. 뭐 이런 어떤 좀 황당한 부분이었고요. 이게 발표된 게요. 이 트럼프 정부가 항상 그랬지만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계획이. 예, 계획 이외에 구체적인 어떤 안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기본 구상이자 그래서 추진 원칙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의회하고 지금 협의해서 이제 구체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이건 의회 보고 하라는 얘기고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게 통과할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어떤 세수 감소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상상 속의 신화적인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런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지금 좀 생각하는 부분 중에 지금 트럼프가 그러면 이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메꿀 거냐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일단 대대적인 감세를 하고 그다음에 세제 개혁하고 공격적인 규제를 완화하면 거기다가 지금 무역 협정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럼 무역 협정에서도 상당히 개선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가 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거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세수는 오히려 확대될 거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더라도 경제가 3% 이상 상승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수입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어떤 대통령이. 그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 1분기 보면 1.1%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3% 되려고 아주 멀었죠. 2분기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3%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전재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세금을 축소해버리면 상당히 지금 불안해지는데 아마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명분 쪽에서도 지금 전혀 되지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공화당이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아시겠지만은 증시도 하락했고요. 문제는 지금 국채 10년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가고 있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을 어느 때보다 좀 제대로 봐야 되는 지금 시기거든요.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3.1bp 떨어진 2.302%. 주가가 날아가는 이틀 동안도 이 미국채 금리는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0.1% 겨우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미 국채 투자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는 앞으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의 스프레드를 보시면 평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물 쪽에 국채가 많이 몰리고 있다. 국채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지금 표현하는 30년물 국채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3%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2.97%거든요. 앞으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하는 이 3% 가능한가? 시장은
가능하지 않다 쪽으로 지금 현재 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또 약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 소폭 올라서 98.94, 0.2%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99.33까지 올라가면서 100을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나중에는 좀 낙폭을 줄이면서 98.94로 마무리했는데요. 유로가 1.0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9달러까지 1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까 했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0.2% 조정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111엔대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약세로 보였다면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을 텐데 다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가 강세로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이머징 통화, 원자재 통화들은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1131원이거든요. 이 얘기는 오늘도 우리나라는 좀 상승폭을 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유는 뭐냐면 이 감세안과 더불어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나프타 탈퇴 관련돼서 지금 행정명령을 지금 발동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한미 FTA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 자유무역과 관련된 그 협정들이 다시 이제 수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놓고 본다면 지금 트럼프의 감세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 나프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달러 강세화를 지금 현재 다시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좋은 영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다시 생각할 때 그때 다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100일을 맞게 되는데 이게 사흘 앞두고 나온 세제 개혁안이었고요.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정도까지 세수를 감축한다면 예를 들면 35%였어요, 법인세가. 근데 15%까지 20%를 내리면 그럼 이 세수를 어디서 확대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깎아주면 이 깎아준 만큼 다른 데서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받아올 데가 없죠. 또 한 가지는 개인소득 세율이 39.6%입니다. 최고 세율이. 근데 이거를 15%까지 내리면 그럼 나머지 20%가 넘는 이 자금들을 어디서 받아올 거냐? 이건 국민들 세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감세안뿐만 아니라 같이 연결되는 그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미국은 이렇게 된다면요. 국민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한테는 상당한 불만으로 정치적 악재가 올 수 있을까,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소비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놓고 본다면 세금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까지 같이 내놓는 트럼프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이거를 찬성하는 순간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뭐 총선이나 그다음 뭐 4년 후 있을 뭐 재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냥 달러와 약세 및 어떤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어떤 걸 원하는 그 부분을 달라. 그럼 이거 안 할게. 이런 어떤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이 세제 개혁안을 굉장히 기다려왔고 기대감이 반영이 돼 왔죠. 장중에 나스닥 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주춤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크게 꺾일까라는 데에서는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떨지 구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그러게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지금 유럽발 어떤 호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더 점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감세 개혁안에 대해서 뭐 상당히 기대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걸 뭐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좋기 때문에 경제는 2분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5월 이후에는 어떤 악재들이 조금씩 나온다면 이제는 좀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저는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나쁘게 봐서 숏을 강하게 베팅하는 그런 부분도 그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채한도 협상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부채한도 협상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한숨 돌리고 다시 랠리를 펼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 막히면서 또 악재로 변할지는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물 국채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국채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10년물 국채에 돈이 이렇게 몰리면서 이상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증시는 올라간다면 위험 선호거든요. 근데 미국채 10년물이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물 국채와 그 수익률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채와 증시가 같이 움직였죠. 예. 국채 가격이 뭐 좋아진다면 증시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국채 가격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시장도 그 증시도 좋아지고 있는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옐런 수수께끼 예, 이런 부분이랑 지금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채권 시장이 맞는지 증시가 맞는지는 5월이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로 앞으로 증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살펴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를 실질적으로 바꿀 만한 근거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이후로 치러지게 되는 이번 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조심스러운 경기 낙관적인 평가가 나올지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둬도 되는 건지 여쭤볼까요? 일단은 그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까봐 예. 자꾸 이거를 좀 억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오 드라기가 외부 강연에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인플레 전망을 이렇게 수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여전히 대규모 완화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올라줘야만이 앞으로 그 테이퍼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게 독일 그 바이트만 그 총재죠. 연방은행의 그 총재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로존이 지금 경기 회복하고 물가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정책을 좀 정상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독일은 그럴 수밖에 없죠. 독일은 너무 좋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만 말한 거지, ECB의 그 유로존의 어떤 국가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드라기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애널리스트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월 달에 어떤 테이퍼링을 위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바꿀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하고 난 후에 실행은 9월이나 지금 10월인가요? 독일 총선이 있은 후. 예. 그 끝난 다음부터 실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드라기도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ECB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시장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먼저 움직여버리면 테이퍼링 하기 전에 그 효과가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혀 드라기는 할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책적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마크롱이 1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2차 투표에서도 르펜을 압승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시장에서는 뭐 테러 때문에 지금 최근에 파리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르펜 쪽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뉴스고요. 실제 뉴스는 뭐냐면 그 여론조사 결과 파리 테러 이후에 마크롱 쪽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29%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을 위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르펜 지지율이 올라가서 마크롱을 위협한다면 그때는 파리 테러와 같은 행동들이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보신다면 앞으로 ECB가 양적인 어떤 긴축,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프랑스 대선이 끝나봐야 알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마크롱 당선은 ECB QE 축소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ECB가 이번에 뭐 시장에서는 르펜이 당선되면 위험해지니까 유동성 확보를 엄청나게 해놨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크롱이 당선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크롱 당선되면 ECB가 QE를 축소할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이 예측할 적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보신다면 시장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ECB QE 축소까지 연결되면서 유로가 강세죠. 그래서 1.09달러까지 올라간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드라기가 지금 실제적인 고민은 뭐냐면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현재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을 놓고 한번 보시면요. 이탈리아 국채가 1%대였어요. 1년 전에 1%였습니다. 근데 지금 2.3%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2배 이상 올라갔죠. 지금 이탈리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독일 총선 이후에도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ECB가 테이퍼링을 하려면 이탈리아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을 어떻게 지원하면서 테이퍼링 할지까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당장의 ECB의 어떤 테이퍼링은 어떤 큰 충격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발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등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어제 코스피가 약 6년 만에 2200선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상황인데요. 주요 증권사들 올해 코스피 상단을 얼마로 보고 있나 어제 좀 찾아봤더니 많게는 2350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혹시 투자자분들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토요일 날도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토요일 날도 이제 휴장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스닥 시장이 1971년도 개장 이후에 47년 만에 대망의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해외 뉴스를 여러분도 접하셨을 겁니다. 자, 국내 증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대망의 2,200포인트를 6년 만에 코스피 시장이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습니다. 역시 핵심 우량주인 삼성전자가 장을 이끌면서 종합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장도 이제는 그동안 최고치였던 지난 2011년도 4월 27일 날 장주 고점 2231포인트. 자,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한 24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루 정도 상승한다면 이제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도 대한민국 시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것에 따른 기쁨은 기쁨이지만 여기서 더 기쁜 것은 뭐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짙게 내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도 이제 사상 최고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2300포인트마저도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예상이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235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는요, 국내 코스피 시장이 대망의 3000포인트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은 역시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 증시가 연일 급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선, 1차 대선이 중도파인 대선 후보가 1등을, 마크롱 후보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됐고요. 그리고 대북 문제도 창군 기념일을 전후해서 이번 주에 혹시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공조를 보이면서 오히려 어떻게 됐다? 네, 그 우려감은, 브렉시트의 우려감은, 북핵 문제 우려감도 해소되는, 그러니까 브렉시트의 우려감이 해소됐고 북핵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IT 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이 순이익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 실적 고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예상하는 그런 증권사도 속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의 관심입니다. 이제는 다음 달 초 5월 9일 결정날 국내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일이죠. 따라서 5월 9일 이후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증시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위한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사님 역시 국내 증시를 상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던 업종 중에 화장품주들이 있는데요. 업종 내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내놓은 이후로 증권사들이 잇따라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같은 분위기가 업황 전체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주식 투자 경험해 보면 제가 이런 말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죠.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업이 실적이 호조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될 때는 주가가 연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도 기업 실적이 좋습니다.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20%, 30%, 50%, 100% 증가했습니다. 하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 밀림, 조정을 받습니다. 왜? 이미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주가의 특성이고 속성입니다.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어떤 기업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물론 그 기업이 일시적인 실적이 좋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쁠 것이냐 이런 논란은 좀 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다 하는 소식이 전해질 때는 루머가 도를 때는 그런 것이 회자될 때는 주가가 조정받지만 막상 실적이 이렇게 악화됐습니다 하고 발표가 되면 주가가 반등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참 치졸한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국내 투자자들과 차별성을 없애겠다는 이중인격의 이 중국 치졸한 이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지난해 연말부터 아직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주죠. 화장품주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군들이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입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나죠. 당연하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이들 화장품 관련 업종 의 매출이 감소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이들 종목이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본격 궤도 지난해 초 중반까지와 같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예상이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주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예상 주가를 한 26만 원에서 33만 원대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오늘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요 지난해 하반기를 시작했던 7월달입니다. 지난 7월달 43만 원대에 놓여져 있다가 이미 지난 하반기 6개월 내내 조정을 받았고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그로 인한 주가의 영향은 모두 반영된 것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전문가 예상치가 26만에서 33만 원입니다. 하향됐다고 해도 어제 아모레퍼시픽의 그 주가가 29만 원대예요. 여기서 하락한다고 본다면 맥시멈 빠지 한 2, 3만 원, 1, 2만 원 정도 추가 하락 가능성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는 바닥 국면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고서 빠져나가겠다. 이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수나 그렇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의 경우도 우리가 매수는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정석 투자라고 본다면 아직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았죠. 그래서 매수 또한 템포를 조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매도 또한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1분기 실적 부진을 발표한 이후로 화장품주들이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지금 매수 가능할 수도 있겠고 또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상황을 좀 볼 텐데요. 어제 제가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고 또 여기 오시는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앞으로의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종목 사서 들고 가는 게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사님 조언 주십시오. 네. 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은요. 수익이 나면 팔아야 되면 짧게 끊어쳐야 되고 어떤 종목은 단기로 하지 말고 중장기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종목마다 나는 장기로 투자하십시오. 단기로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명패처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의 추세는 상승 기조가 이미 확연히 전환됐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도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결국 트럼프가 세제 개편을 발표를 했죠. 법인세를 무려 35%에서 절반 이하 15%로 줄여버렸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가는 상승하다 막판에 밀려버렸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라는 얘기죠. 아무리 강력한 호재성 재료라 하더라도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단기 조정을 받는 것이 바로 확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어제까지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장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고다는 매도 심리가 강한 날입니다. 분위기가.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도 그죠? 일부 발빠른 투자자는 상승할 때 매도했다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증권사 직원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 매매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냥 추세적으로 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수는 오늘과 내일장에서는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발빠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다면 토끼 같은 투자 전략이 아니라 거북이와 같이 진득한 이런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매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매수 관심 종목은 역시 상반기 1, 4분기 주도주였고 2, 4분기도 주도가 예상되는 반도체. 네.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은행, 증권 같은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들. 이번에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화를 결국 어제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주사들, 두산도 있고, 효성도 있고, 오리온도 있고, KCC도 있고, 많은 이런 그룹의 대표 회사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역시, 아직까지 북핵 핵을, 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방산 관련주들도 하나의 테마로 형식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세는 확연히 전환이 됐다. 오늘 내일 주가 조정받을 때의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조언과 함께 업종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내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 잡았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 만나볼 수 있는 분이시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조언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그간 주셨던 필살 종목들 수익률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죠. 예, 4월 10일부터 저희에게 종목 추천을 하셨던 외환영웅님의 수익률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동부하이텍은 5.7%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또 4월 11일 화요일이었죠. 하나테크윈 주셨었는데 어제 종가 수준으로 5%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의 수익도 좋고요. 또 살펴볼까요? 4월 18일에 주셨던 메리츠화재는 2%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4월 21일에 주셨던 JS코퍼레이션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역시 5% 이상의 고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또 4월 25일 최근에 주셨던 DI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8%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4월 26일 어제였죠. 어제 주셨던 필룩스가 종가 기준으로 강박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 사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볼만한 종목 있는지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는 지난 21일과 24일에 추천드렸던 종목 JS 코퍼레이션과 한국종합기술은 어제 장중 목표가 달성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량을 목표가에 80%에서 90% 청산 후 10%에서 20%만 본절을 잡고 나머지는 홀딩하는 전략 분명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뷰하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지질 종목 코드 028100. 이 종목은 지난주 수요일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매수가 대비 현재 3.2% 수익 실현 중에 있습니다. 원가율 개선과 영업이익의 증가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또다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본절을 잡고 나머지는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S51 종목 코드 010950. 지난주 목요일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매수가 대비 5.4% 수익 중에 있습니다. 내수 수요 견인으로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유 및 증질유 수요의 증가로 내수 매출이 확대 또한 상승 전망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목표가 또다시 물량을 80%에서 90%만 축소 후 나머지 10%에서 20%는 본절을 잡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아지질과 S51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아직 매도 시점 아니다. 계속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JS 코퍼레이션은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물량을 80에서 90%는 줄이고 나머지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주시죠.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항생지수 횡보 상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항생지수 또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미국 S&P 나스닥을 좀 같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항생지수 가격은 24,588이 지지시 상방으로 대응해 주시 바라고요. 혹시라도 24,588이 깨지면 24,564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될 수 있으면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필요하고요. 가격은 49.46 저항시 강력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48.99 지지시 짧은 매수로 잠시 대응해 주시되 하방 포지션 반드시 유가는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금은 행보 상방으로 1272.6 저항시 하방으로 대응해 주시 바라고요. 1266.32 지지시 강력 매수로 대응해 주시되 금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느긋하게 또한 짧은 수익을 좀 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는 횡보 상방으로 오늘은 1.09405 저항시 하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1.09175 내려오면 지지시 이때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이 종목 또한 우리나라 코스피랑 국내 선물 같이 봐주시는 또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S&P 500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S&P 500은 2386.75 저항시 하방으로 대응해 주시되 짧은 매도입니다. 대신 2379.75 지지시 상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언론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불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개인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 개인 시청자분들은 그 심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본 목표가와 손절을 반드시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스피가 220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방향은 위쪽으로 보시는지 국내 주식시장 또 선물, 옵션 투자하신 분들 위한 조언 듣겠고요. 오늘 필살 종목까지 함께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시장과 언론 반대로 해주시면 80% 90%가 맞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지표와 지지선만 반드시 잡고 손절을 잡고 가주신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처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상방으로 보고요. 코스피는 2100.69포인트 지지시 지속 상방, 또한 현금 보유자들은 매수로 대응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물 지수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285.15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보고요. 혹시도 285.15가 깨지면 280.25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매수 대응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필살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입니다. 종목 코드 004270. 이 종목은 디지털 AV 제품과 전문 생산 업체로 모바일 오디오와 비디오, 기기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추후 중국 및 미국 경기 회복세에 따라 동사의 실적도 긍정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400원이고요. 손절가는 1,900원입니다. 주식 또한, 선물 또한, 해외선물 또한 손절은 필수입니다. 매매시장에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손절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손절은 100% 청산해 주시고 수익 날 때는 80%에서 90% 물량을 축소 후 나머지는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남성이었습니다. SERO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